2022년 11월 예규 판례 해설입니다. 자, 첫 번째 예규는 상생임대주택의 경우에 직전 임대차 계약 해당 여부입니다. 자,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새로운 소유자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라도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자,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은 주택을 취득하기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임대인의 명의를 새로운 소유자의 명의로 바꾸는 경우라도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직전 임대차 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여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직전 임대차 계약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직전 임대차 계약 해당 여부입니다. 주택매매계약 체결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은 기타 주주의 경우에는 10%, 대주주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바로 그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소기업 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예규는 조특법 97조 3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 개시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것의 요건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해당 사례를 보시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6억 원 초과주택 여기까지를 보면은 개정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감면 대상일 텐데 일부 지분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별도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 지분만 특례 대상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가 2022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원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인데 2022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개정세법에 따라서 입주권에 해당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은 소득세법 88조 9항에서는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지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는 입주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직전 임대차 계약이나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해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임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건은 가로 안에 종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다가 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되었고, 자, 조합원 입주권이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즉 공동상속주택이 2개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다주택 중과 판단 시에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니어도 제외되고 소수지분이 여러 채라도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2개 이상의 조합원 입주권 소수지분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일반 주택을 양도 시에 다주택 중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조정대상 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입니다. 자, 기존에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이번 예규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법조항을 살펴보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1호 및 2호를 살펴보면은 1호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고 2호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자, 다만 2호의 가로 안에 조정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이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이 경우는 2년이 아니라 1호에 따라서 3년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살펴보면은 자, 그런데 신규주택이 일반 주택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나중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2호 괄호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 조정대상 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1호에 3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2호에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인 2년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새로운 예규 자, 기재부 재산 1312 요게 2022년 10월 19일에 형성됐는데 자, 요날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2년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꼭 주의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아주 중요한 조세 심판례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5항, 즉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시에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내용은 법문에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면 특례가 적용된다고 심판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유권 해석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자에 한해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2주택자인 경우에는 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제 심판례를 통해서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 요건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중요한 판례인데요.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개정 내용인데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되어서 개정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자,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개시일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었는데, 자, 개정 내용은 요 가로 안의 내용입니다. 가로 안의 내용이 추가가 되었는데, 자, 세무서장 등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 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가로 안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자, 심판례 내용을 살펴보면은 2020년 2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을 개정해서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개정했고, 따라서 개정일 이후에는 판례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 소급감정의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소급감정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시가를 더 잘 반영하기 때문에 소급감정가액도 인정해 왔는데 20년 2월 11일에 아까 본 것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을 개정해서 가로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방법원 판례들이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입니다. 자, 먼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은 협의매수나 수용의 경우로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참고예규 두 개를 살펴보면은 수용과 관련해서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행정사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규도 있고, 또 다음은 자, 실거래가에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해서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의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지만 승소, 변호사, 승소 사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규도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예규를 살펴보면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서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예규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해당 예규를 해석할 때 첫 번째, 수용 재결 이의 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만 공제된다는 의견도 있고, 두 번째 의견은 수용 재결이나 이의 신청, 행정소송 단계에서 지출한 것도 다 공제가 되지만 법무법인의 성공보수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규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지 않아서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일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자, 해당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상속받은 주택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포함하도록 2008년 2월 22일 양도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2013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던 상속인의 일반 주택에 한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자, 다만 13년 2월 14일 개정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하던 주택이 아니어도 일반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항을 짬뽕을 하면은, 자, 상속받은 입주권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일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조특법 99조 2에 대한 내용인데, 자, 분양권 상태에서 본인 소유 지분 중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나중에 감면대상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본인 소유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배우자 등 2월과세 적용 배제 사유 해당 여부와 비교과세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입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97조 2 제2항 2호의 2월과세 배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는 항상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통산돼서 비과세가 되므로 2월과세를 적용하여 취득 시기를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 보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2월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2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자, 이때 2월과세 적용 시에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월과세 적용 시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보다 세액이 작은 경우에는 2월과세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비교과세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비교과세 시에 2월과세 미적용 시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여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즉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시에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하는데 거주기간 계산 시에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11월 예규 판례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